국군의 대명사가 된 황제 네로. 네로는 서기 37년 도미티우스 아에노바르부스와 아그리피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남편을 독살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네 번째 부인이 된 아그리피나는 황제를 설득하여 자기 아들을 양자로 삼게 한다. 그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네로를 황제의 딸 옥타비아와 결혼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렇게 네로는 수완 좋은 어머니 덕분에 당대 최고 권력자의 양자 겸 사위가 된다. 이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아그리피나에 떠밀려 친아들 브리타니쿠스 대신 양아들 네로를 후계자로 삼는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서기 54년 황제는 암살당한다. 아마도 그가 생각을 바꿀까봐 초조해진 아그리피나가 독살했을 것이다. 로마 원로원은 아그리피나의 능란한 책략에 휘말려 클라우디우스의 마지막 선택을 인준하고 네로를 새 황제로 선언한다. 젊은 황제 네로는 추기에는 어머니와 스승인 세네카의 영향 아래 비교적 이성적인 통치를 하여 선정을 베풀며 분별력 있게 제국을 관리해 나간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오래가지 못한다. 네로는 성인이 된 브리타니쿠스가 제위를 탈취할 야심을 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그를 독살한다. 얼마 뒤에는 어머니를 궁 밖으로 추방한다. 자신이 요부 포파이아 사비나를 새 정부로 삼은 것에 대해 어머니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자 지겨워진 것이다. 아그리피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아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죽을 뻔하는 위기를 겪는다. 그녀가 누운 침대에 천개, 머리맡에 무거운 납덩이가 올려져 있었고 네로의 지시를 받은 선장이 장치를 작동시키자 아래로 떨어져 내린 것이다. 곁에 있던 시종은 즉사하고 다른 시녀 한 명은 방정을 떨다가 아그리피나로 오인되어 선원들에게 맞아 죽는다. 배의 혼란을 틈타 강변까지 헤엄쳐가 간신히 목숨을 건진 아그리피나는 아들을 찾아간다. 그러나 네로는 호위병들을 보내어 그녀를 살해하게 한다. 병사들은 그녀를 애워싸고 몽둥이 찜질을 한 다음 칼로 찔러 죽인다. 점성술사들은 아그리피나에게 아이가 장차 황제가 될 것이지만 어머니를 죽일 거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그리피나는 황제가 되기만 한다면 날 죽여도 상관없어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네로는 내친 김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 이번에는 자기 아내 옥타비아를 살해한 것이다. 이로써 그는 정부 포파이아와 결혼할 수 있게 된다. 스승인 세네카가 그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간언하자 그마저 내쳐버린다. 이때부터 아그리피나의 아들은 고삐 풀린 미친 폭군이 된다. 스스로를 운동선수로 착각한 그는 전차경주에 출전하며 위대한 시인이라 생각하고는 시인대회에 나간다. 그리고 매번 우승자로 선포된다. 또 밤이면 변장을 하고 질펀하고도 난잡한 축제나 파티에 참가하여 평민들과 뒤섞이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준다. 술판이 끝나갈 때 술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 중 하나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실컷 두들겨 패준 다음 하수구에 던져버리는 게 취미이다. 진작 내쳐졌지만 한때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계속하여 자신을 비난한다는 말이 들려오자 그를 암살해버린다. 어느 날 화가 치민 그는 자신의 아기를 임신 중인 포파이아 사비나에게 발길질을 해댄다. 그녀는 이때 입은 상처로 죽고 만다. 그는 이번에는 스타틸리아 메살리나와 결혼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그녀의 남편부터 처형한다. 서기 64년에는 로마시의 3분의 1을 불사르라고 명하니 비위생적 구역들의 재건축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함이란다. 그는 화염에 휩싸인 수도의 장관을 기리기 위해 시와 노래를 짓기도 한다. 이 부동산 작전을 미리 통보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수히 죽어나간다. 주민들 사이에 불만과 분노가 고조된다. 이에 네로는 희생양을 찾아낸다.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로 기독교도를 지목한 것이다. 대규모 검거 작전이 벌어지고 붙잡힌 기독교도들은 고문 끝에 있지도 않은 죄를 자백한다. 네로는 민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대규모 공연을 벌이고 그 가운데서 기독교도들에게 끔찍한 형벌을 집행한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제국은 내적 경련을 보이기 시작한다. 기근, 전염병, 반란 등. 결국 로마 원로원은 네로를 공적으로 폐위하고
집정관 갈바를 새 황제로 추대한다. 자신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네로는 서기 68년 6월 9일 노예의 도움을 받아 자살한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흐느끼면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오, 애석하도다. 세상이 나같이 위대한 예술가를 잃게 되다니.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승자들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적 기록에 남는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승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기록물이기 때문에 패자인 빌런들의 기록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는 약간의 비판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영원한 폭군으로 남겨진 네로의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정통성을 지녔고 정치적 야욕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벗어나려는 젊은 황제였더군요. 여린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음악과 예술을 사랑했지만 대중의 호응을 갈구한 나머지 본래의 황제로서의 지위와 권력이 주는 부담을 등지고 곁에서 조언해주는 어머니도 스승도 아내도 스스로 져버린 비운의 황제입니다. 그렇게 모두를 등져버린 후 네로는 행복했을까요? 글쎄요. 그럴수록 그는 예술에 더 목말라하고 결국은 전처를 닮았다는 이유로 궁정 노예 소년을 택해 동성결혼이 금지된 로마에서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그 소년을 거세하고 결국 결혼식을 올립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로가 저지른 이 사건은 결국 아무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으나 그 힘없는 노예 소년 하나만큼은 내 맘대로 하겠다는 최후의 발악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황제가 되었지만 결국 아무도 나의 곁에 남지 않았구나. 모두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밀어낸 것이었음을 이제는 아노라. 권력을 지키려 한 선택들이 하나씩 나를 고립시켰고 로마의 환호도 무대의 박수도 이제는 내게 닿지 않는다. 이 끝에서 나 자신만 남았다는 사실이 가장 참혹하구나. 빌런의 대명사로 알려진 네로 황제가 남긴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그가 남긴 이 말 속의 쓸쓸함이 왠지 우리 각자가 가진 쓸쓸함과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왕 같은 권세를 갖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들일 테니까요. 오늘도 깊은 밤 골든에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